1위, 8명을 지목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뭘까요? 제로콜라 면담 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한 윤석열 대통령. 이 얘기 하나하나 파장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81분 비공개 면담, 그 대화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말과 혹은 의전 문제 등 여러 뒷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일정을 급하게 취소한 한동훈 대표가요, 오늘 오후에 강화 군수 보궐선거 당선 인사 겸 강화를 내려갔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한 대표의 짧고 굵은 저 메시지,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 2+1 면담 다음 날, 바로 한 24시간 지난 거가 되겠죠, 김근식 교수님. 네. 친한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저녁 그 식사를 같이 하기로 긴급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회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바람들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국정감사가 중요한 것이어서 국정감사 끝나고 좀 뒤늦게 합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게 어제 그 기대를 모았던 회동이 사실상 빈손으로 무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어제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구두로 그 내용만 간단히 전달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각자 스스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쯤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친한계 의원들이나 친한계 당직자들과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내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뭐 그냥 급거 집으로 귀가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텔레그램이나 문자 정도로 소통하는 것 외에는 사실 별로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긴급 친한계 의원들 회동을 통해서 향후 대책 그리고 어제 분위기에 대한 진솔한 논의 이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지난번에도 사실 그 김 교수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그 한 20명 만났을 때도 이게 뭐 그러면 이른바 친한계가 20명이냐. 당시에도 뭐 장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친한계 의원들 회동은 뭐 세고하시 혹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도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도 어떤 만남과 메시지를 내가 전했고 그럼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어제 회동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도 친한계 의원들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 사실상의 구체적인 분위기하고 내용과 그 면담의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자리에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어제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이후에 그러면 어제 회동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냈는지 분석을 해놓고 향후 대응 방안도 아마 상당 부분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오전 같은 경우 오전 행사를 취소했을 정도로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한계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어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그럼 우리 당을 이끌고 갈 것인지 그 향후에 당정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임하는 게 맞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마 논의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 친한계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저희가 뉴스탑10 시간 안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론으로. 어제 면담에서 최대 화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라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8명의 실명을 대통령 면전에서 일일이 거론하면서 호가호위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인사들 정리가 필요하다. 텔레그램 연락 말고 쇄신 필요하다. 이렇게 실명을 언급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대통령의 답은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면담에서 3가지 선결되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던 그 첫 번째가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니 뭐 연락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명단과 그 내용을 문제의 내용을 적어주면 내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상 거절한 셈이죠. 그리고 어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자리에 그 산책하는 자리에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소위 8명으로 지목한 그 핵심 비서관도 저 지금 산책하는데 같이 동행해서 산책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제 영상과 사진에서 또 대통령실이 제공한 영상과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 예.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못 살게 굴어? 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나한테 아주 잘하고 있구만.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저 얘기를 뭐 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이 자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8명 얘기를 일일이 뭐 누군가는 뭐 7명, 10명 얘기하는데 한 8명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실명을 언급한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걸 그러게요. 또 같이 근무하셨던 김기훈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니까 좀 다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한 8명 중에 특히 이 음주운전 징계를 받고 아직은 그 대통령실에서 뭐 대기 발령 정도인가요? 아직 뭐 어떤 처분을 받지 않은 특정 인물까지 한동훈 대표가 거론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별다른 답을 하거나 혹은 조치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이거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대통령이 좀 추상적으로 질문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본인이 이제 검사 시절에 법정에서 변호인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주 구체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예.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8명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비서관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좀 더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게 보면 조목조목 적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한테 좀 알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본인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정보를 먼저 가고 그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성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아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김 부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대화가 흐름이 이랬겠죠. 비공개지만. 아니 쇄신 필요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가까운 사람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 인적 쇄신해야 된다. 아니 구체적인 문제 있어야 조치 가능한 거 아니냐. 다음 화면 바로 볼게요. 아까 나갔던. 아니 음주운전 문제 있지 않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이 분이 지금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직보를 하고 국정에 있어서 뭔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8명 중에 저희가 유일하게 실명과 얼굴을 여기 한번 그래픽에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정 의전비서관. 왜 저희가 이기정 의전비서관 이름을 실제로 실명으로 거론했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용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6, 7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함께 왔던 분들 보면
한 대표가 혹은 언론에서 그분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해서 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도 같이 대동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대놓고 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린 들어줄 수 없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뭐 명시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이분이 얼마나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이기정 의전부서관이 비서관 신분으로 여기 뭐 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다 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9장의 사진 중에 2번이나 포착이 되거든요. 이걸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에서는 이거 한동훈 대표고 못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적 쇄신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3대 요청 사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인적 쇄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용산에서는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 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애둘러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면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무슨 혐의나 무슨 불법적인 내용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인적 쇄신을 해달라는 게 무슨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자기가 맡은 용산 대통령실의 직책과 역할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저 이기정 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의전 비서관입니다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정홍보인가 홍보기획비서관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홍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산하에 대언론을 상대로 홍보기획을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부를 때 수시로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한남동 관제에 간다. 이건 범죄 혐의와 상관없이 그걸 끌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여러 가지 비서관들이 뭐 의전 비서관 지금 의전 비서관입니다만 국정 메시지 비서관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또 무슨 홍보기획비서 국정 기획비서관도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분들은 통상의 역할이라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배우자와 관련된 일을 하죠? 이걸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위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을 어겼는 게 있으면 말을 해봐. 이거 검사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한남동 관저에서 수시로 이건 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영부인 배우자께서 각자 자기의 대통령실 역할이 있는 그런 비서관들을 불러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한두 번씩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막아달라는 의미의 인적 쇄신인데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슨 죄를 졌는지 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저건 단호하게 하나도 들어줄 게 없다라는 대통령의 철벽 방어를 한 것이고 예. 이기정 비서관을 사진 스틸로 몇 장 냈다는 것도요. 저게 기자단이 간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 아니에요? 수십 장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 수십 장을 찍은 거에서 언론에 릴리스한 게 정해진 거잖아요. 몇 장 안 되는. 배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몇 개 안 되는 사진에서 굳이 이기정 비서관 사진이 저게 들어간 걸 했을까? 이것도 제가 볼 땐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저런 식의 해석을 낳을 만한 일들이죠. 글쎄요. 김건희 여사 가까운 그리고 한남동 8명을 인적 쇄신해달라는 공개적인 요구 어제 직접 대통령 앞에서 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 말고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가 아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을 듣기 전에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자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자기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권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중단을 한 대표가 얘기했다면요. 최진봉 교수님. 예. 대통령의 얘기는 부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활동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니 더 자제를 하려고 한다.
라는 언급을 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정말 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현재는 좀 조용한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과연 그런 행동을 했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요.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대선 기간에 분명히 여러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조만 하겠다고. 물론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다른 대통령 부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대통령 부인들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게 되니까 이게 국민의힘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조용해지면 문제가 되면 나오지 않다가 또 조용해지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본인의 관점과 김건희 여사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한다. 뭐 짠할 수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예. 많이 활동 줄였다. 그건 두 분의 생각이죠. 국민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을 대표하는 여당의 대표가 알겠습니다.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저 비공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저도 전해드린 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한 대표도 잘 알지 않냐. 내가 가족 문제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한 적이 있냐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구속됐었던 장모 얘기도 하고 이런 대통령의 항변과 설명, 한 대표를 향한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회동을 보고 나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평론가들이 이제 상남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만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상남자라는 일종의 이제 비아냥 같은 게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한 자연인으로서 자기 아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려는 그 자연인 남편 윤석열 필요하죠. 예. 그러나 지금 한동훈 집권여당 대표가 어렵게 독대를 요청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자연인 남편으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집권여당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그리고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인 윤석열로서 이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 부인이 이렇다. 그다음 우리 이렇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대한 모두 전환이 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리는 막중한 자리고 그 자리가 민심이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20%대 내지는 그 밑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고 당이 동반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예. 아무런 국정운영 동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한다면 예. 거기서 뭐 범법행위가 없지 않느냐 우리 처도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내 원칙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변명할 게 아니라 예. 선제적인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인은요. 어떤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하거나 국민들을 화나게 했으면요.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게 정치예요. 예. 그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였으면 그 당연히 검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그 디올백은 검찰이 일단 판단을 끝냈지 않습니까? 예. 오케이, 저도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진하다면 뭐 특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주당도 예. 있지만. 중요한 건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예. 대통령 선거 이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된 다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영부인의 그 지위를 누리면서까지 계속 시시콜콜 공천, 정치, 당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게 적절한 겁니까? 아직까지는 폭로성 주장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일단 카톡 같은 게 말씀하십시오. 공개된 건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개활동 중단이라는 게 대통령 배우자라서 저런 대외활동 가는데 등장하는 걸 중단하는 게 아니죠. 예. 요즘 민심은 그것도 지금 보기 싫다는 겁니다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쓸데없이 필요 없이 정치에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 특히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지 알겠습니다.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하신 말씀이 엄청 많아서 좀 들었는데 좀 쪼개서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